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자,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방송입니다. 지금 오늘 방송을 쭉 보시면요. 내년 초부터 미국에서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붕괴시키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 이재명 정권이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도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고 중국하고 연결된 세력들이 완전히 지금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 할 건데요.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지상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란 정권이 지금 부도 위기에 처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정권, 시진핑 정권을 파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 자금줄을 다 차단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의 은행 지점들이 9천 개가 폐쇄됐다고 합니다.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바이든 때 그 범죄를 다 기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 앱스타인 섬의 자료들을 다 공개했고요. 미국 민주당,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줄줄이 지금 체포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체포되면요, 한국의 민주당도 같이 무너집니다. 얘들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미국 대선에 개입한 외국 세력도 공개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지금 한국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BYD가 위기입니다. 전기차 회사이 망할 것 같고요. 중국 전역에서 폭동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주주는 블랙락이라고 유대 금융자본인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쿠팡에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좋은 거죠. 뭐 빨리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의 김병기 의혹이 10개나 되는데 이거를 터뜨리는 쪽이 MBC, 한겨레, 뭐 뉴스타파, 좌파 매체들입니다. 그 민주당의 정치자금법,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줄구속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붕괴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통일교 게이트 검경 합동수사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아마 검찰이 그 국회의원 비리 수사는 뭐 검찰이 아직도 할 수가 있으니까 검찰이 이재명 뭐 민주당 요쪽을 계속 파가지고 다 뭐 구속시키고 하면서 아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붕괴시키는 쪽으로 끌고 갈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붕괴되면 어찌 됩니까? 대통령 당선 그 무효가 되고 뭐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서명했던 것들 전부 다 무효되겠죠. 그러면 검찰청이 없어지는 것도 무효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그 100만 원 이상 그 일정이 잡히도록 완전히 그냥 탈탈 흔들어 버릴 겁니다. 자, 이재명이가 국민의힘 이해운 의원을 장관 지명을 했는데요. 이해운 의원이 과거에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이해운은 뭐 국민의힘에서 지금 완전히 출당 제명 조치 당했고요. 뭐 이러되면은 그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갈라지고 있다. 뭐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똥줄이 그만큼 지금 코너에 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너에 몰렸고 실제로 지지율이 뭐 50%, 60% 나오는데 자기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는 10% 미만이다.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는 국민의힘에서 한 명 데리고 갔는데 이 데리고 가다 보니까는 민주당을 내란 정당이라고 했던 이혜훈을 데리고 가면서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원래 죽을 때가 되면요, 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절대로 못 알아듣는다고 하죠. 뭐 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이런 뭐 세미나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고요. 요즘은 이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그리고 서울 소식, 그리고 한국의 역사, 또 북한 전역의 기상 일기예보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11시에 해외에서 쏘고 있습니다. 저기 그 북한 만주 동포들하고
일본의 조총련 쪽에서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뭐 북한으로 많은 소식이 들어가겠죠.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 입금하시고 신청하시고 주소를 안 보내주신 분 있죠. 책 못 받으신 분들은 010-2609-2023으로 이 문자하고 자기 성함을 주소하고 성함을 보내주십시오. 박땡중님, 박시중님 지금 뭐 주소가 없습니다. 예, 주소로 주시면 됩니다. 자,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인천 자유공원이요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기적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 75돌 감사의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금 이야기를 뜬금없이 꺼내냐면요, 2020년 문재인 정권 때 나라의 95%가 이미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 심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식을 인천 자유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기획위원장이었는데 뭐 아직도 지금 기획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무원들이 올라와 가지고 코로나 방역 핑계 대고 방해를 했고요. 이 당시 영상을 행사 영상을 문재인 정권에서 구글에 요청해 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이 행사 이후에 미국에서는 6.25와 장진호 전투를 잊혀진 전쟁에서 잊혀진 승리로 개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사 이후에 이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울며불며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그랬거든요. 이 행사 이후에 한 번만 살려주시라고 뭐 우리가 그렇게 그때 막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엄청나게 했는데, 딱 그 이후에 기적이 벌어지는 게 이 행사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조국이 싸우면서 민주당이 붕괴하기 시작했고 이 저기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날도 마지막에 제가 마이크 잡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 이후에 기적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붕괴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이 행사를 하면은 2025년 12월 11일 날 오늘 이 행사 하면은 이재명 정권이 붕괴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완전히 지금 붕괴되는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북 방송하고 반중 운동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작은 금액이라도 항상 소중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 덕분에 저희가 이제 나라를 이렇게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권 조만간에 무너질 겁니다. 오늘 무너지는 이야기 할 건데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CIA가 미국의 CIA가 베네수엘라의 항만을 드론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아니 미국의 군대가 작전하지 않고 왜 CIA가 작전을 했냐? 이게 중국으로 수출되는 원유를 차단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중국 에너지난으로 올겨울에 수억 명이 얼어 죽고 굶어 죽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연계된 마약상을 소탕하는 뭐 그런 작전도 있고, 또 부정선거 관련 2020년 미국 대선에 지금 베네수엘라가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자료를 확보하는 뭐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두로의 2조 7천억 달러를 마두로가 2조 7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 4천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압류하는 작업도 이제 CIA가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베네수엘라가 이 원유가 베네수엘라에서 쿠바로 수출이 안 되니까 쿠바가 경제가 완전 박살났습니다. 중남미에서 중국과 연계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지금 씨가 마르고 있고 이 마약상들이 그냥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쿠바도 2020년 미국 대선에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는데 지금 초토화되고 있고, 지금 이란은 가뭄으로 테헤란에 수도 테헤란에 1,500만 명이 수도를 떠나는 것을 고민했으나 얼마 전에는 폭우로 완전 홍수가 나가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과 중국 간 유령 상선을 미국이 계속 납포하자 지금 경제가 붕괴되고 있고요.
이란과 연계된 IS, 하마스 등을 미국이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화폐 가치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 버리니까 지금 분노한 상인들이 지금 길거리에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연결돼 있는 이란 초토화되고 베네수엘라 초토화되고 이쪽에서 중국으로 자금이 안 흘러가고 이 에너지가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도 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동의 IS 뭐 전부 다 씨를 말리고 있고 다 폭격하고 있고요. 자, 태국 캄보디아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 전투기로 무장한 태국이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시설들을 계속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중국의 돈줄을 차단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 중국과 중남미에서 중남미와 중동에서 중국과 연계된 테러 단체, 마약 단체 등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국의 돈줄 차단, 에너지 차단이고요. 미국이 이란 베네수엘라의 에너지가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중국산 무기가 캄보디아에 수출된 중국산 무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 맞아 쏘면. 그러니까 캄보디아 군인들이 버리고 도망가고 있고요. 중국이 태국에 수출한 전차 포신이 200발을 쏘자 폭발해가지고 병사가 다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K2는 1,500발을 발사 후에 교체를 하는데 중국 무기들이 얼마나 쓰레기인지가 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전쟁이 길어지면은 중국의 일대일로가 이제 쑥대밭이 되고요. 붕괴되겠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로 이제 중무장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겁주는 게 이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한 95% 합의했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유럽도 전쟁이 길어지면 자국의 경제 산업이 박살나고 중국의 경제가 잠식당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찬성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서서히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계속 지원하면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를 하고 있고 이제 유럽에서도 반중 정서가 지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이 중국산 전기차에 밀려서 폐쇄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너무 많은 그 돈을 투자를 하면서 이 산업이 완전히 망하게 돼버렸죠. 중국에 앙심을 품고 이제 관세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BYD는요 중국 정부 보조금을 주니까는 세계 1위의 전기차 메이커가 됐는데 재정난에 빠진 중국이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면서 안 팔리게 되자 30% 할인을 했고 할인하니까 더 안 팔리죠.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 대리점들이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AS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더 안 팔리죠. 그 백도어를 설치해 가지고 도감청한다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고 배터리가 폭발했다 이런 영상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문이 안 열려가지고 타 죽은 사람들 뭐 사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62조 그 BYD가 빚이 뭐 60조 70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파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BYD가 망하면요 중국 내 타이어, 전기전자, 반도체, 히토리오 등 후방 연관 산업이 전부 줄부도 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겁니다. 그 안교수 바깥 세상 톡톡 보시면 독일과 중국이 헤어질 결심을 했다. 중국과 계속 거래하면 폭망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일본이 포토 레지스트를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생산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뭐 대만 문제 관련해 가지고 다카이시 총리가 우리도 뭐 대만 문제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은 우리 참전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중국의 외교관이 다카이치 총리 목을 칼로 베어버리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포트 레지스터 관광액을 일본이 전량 수출합니다. 이거 보관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는데 액체입니다. 액체. 잉크입니다. 잉크. 그러니까 중국은 2, 3개월 후부터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중국의 전기차, 전자업체 등이 줄부도 나게 될 겁니다. 아마 뭐 탈중국 하든지. 그 중국 전역에서 은행 지점 9,000개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은행
77개가 통폐합이 됐고요. 지금 은행에 돈이 없어가지고 돈 찾으러 가면 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이 2019년에 그 저 관광객하고 뭐 그런 소부장을 한국의 수출을 중단시켰는데 한국에서 3개월 만에 전부 다 그거를 그 국산화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업체들이 갑자기 삼성하고 SK에 납품을 못하게 되니까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이 싹싹 빌면서 공장을 한국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 뭐 포트 레스토랑 뭐 소부장 뭐 저런 것들 일본에서 끊어도 한국은 버틸 수가 있는데 이미 다 국산화했기 때문에 중국은 못 버틴다. 자, 중국이요. 이 와이타임즈 보시면은 중국이 전역의 채산성 상업성을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고속철도를 많이 지었습니다. 지하철도 촘촘하게 깔았으나 중국 국민들이 고속철도를 타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그 적자고 부실공사 투성이고 유령 지하철역, 유령 고속철도역도 존재합니다. 사람이 전혀 살지도 않는데 뜬금없이 역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 중국 경제 폭망으로 더 탈 사람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5억 명 정도가 죽어가지고 수요가 더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뭐 2천조인지 3천조인지 뭐 어쨌든가 수천조입니다. 이 왜냐하면 중국은 통계가 안 잡히니까 그냥 수천조의 빚이라고 합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뭐 저기 고속철도도 마찬가지고 전투기 엔진도 제대로 못 만드는 중국, 수입 군수품 절반 이상이 러시아산 엔진이다. 자, 대만에 대한 위협 강도를 대폭 줄인 베이징, 재정 문제가 발목 잡은 듯. 아니 뭐 침공하려고 하면 돈이 없지. 군사훈련 하려면 다 매겨야 되는데 지금 군인들 월급을 못 준다는 거 아닙니까? 자, 40명의 장성 중 6명만 남은 중국 군부, 시진핑과 장유사 정면 대결 불가피, 집단 지도 체제가 사라진 중국, 갈수록 고립되는 시진핑. 시진핑이가 장유사 암살 시도했다가 실패했고요. 시진핑 부인이 장유사를 암살 시도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줄줄이 지금 체포되고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역 공군 사령관도 체포됐고 또 갑자기 의문사하는 장성들도 많이 생깁니다. 돈 떨어진 중국 정부가 퇴직 군인들 연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안 공무원들 급여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중국인들 단수 3년 비자 전부 발급 중단했습니다. 그 유학생도 안 받는데 다 돌려보는데. 그리고 일본 기업이 집단 탈출하고 있고 소니가 3만 명 실업 다 내쫓고 그냥 공장 매각하고 탈중국했습니다. 그게 뭐 망하는 거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국 포커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지금 그 중국에서요 하늘에서 그거를 뿌린대요. 저기 그 이상한 액체 같은 걸 뿌린데 칸중국 코리아를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방송 한번 해드렸는데 이상한 액체를 뿌리니까 전역에서 이제 전염병이 폭발적으로 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중국 포커스를 보니까 코로나 넘어서 무증상 치명 질병 충격 그냥 중국 곳곳에서 픽픽 쓰러져 가지고 24시간 안에 사망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야. 그 증상 그냥 뭐 죽어버리니까 증상이 뭐 있는지 없는지 그냥 뭐 쓰러져가 죽으니까 알 수가 없지. 그리고 이거는 뭐 이게 이제 왼쪽의 사진은 뭐냐면요 중국 북경 근처에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장례식장에다가 이 시신을 맡겨가지고 화장을 하는 게 아니고 화장장이 없으니까 그 북경 근처 야산 뭐 들녘에다가 그냥 여기저기서 구덩이 파놓고 그 시신 넣어놓고 그냥 저기 뭡니까 이제 휘발유 넣어가지고 그냥 시신 화장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 전역에서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그냥 화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냐면 화장장이 뭐 없으니까. 자, 중국 노동자 봉기에 중국 공장이 불지르고 박살내고 월급을 못 받으니까 폭력, 폭동, 물결 전국 휩쓸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그 관원들 그 저기 공무원들이 중국 농민들의 이 농산물을 뺏어요. 토지도 뺏고 뭐 공장에 딱지 붙이고 다 뺏고 그러니까 자기들 월급이 안 나오니까 그거 뺏어 가지고 속된 말로 자기들 월급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뺏긴 사람들이 분노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 그 간부들의 가족들을 그 복수를 하는데 칼로 30방 넘게 찔러 죽이고 뭐 이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 중국 공산당들도 칼에 맞아 죽고 그 가족들도 맞아 죽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반중 폭동 휩쓸었다. 현지인 중국인 공격 구금 충격. 파키스탄
친중 국가가 파키스탄인데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서 중국인 쫓아내라, 중국인 피습, 재산 파괴,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거는 평양 24시입니다. 북한 이야기인데, 대흥광산 1만 명 제대군인 집단 저항, 발전소 폭발에 유령마을 강제 이주, 뭐 평양 중심에서 열차 수십 대 폭발, 재가루가 됐고, 북한 최대 수력발전소 대형 폭발, 함경도 공업지구 마비, 적대 세력 행위 규정, 붉은 거리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평양 중심가에서 대형 화재가 벌어져가지고 아비규환, 김정은이 하고 김일성이 사진 초상화가 걸린 건물이 다 불탔다. 초상화도 불탔지. 그리고 신의주 강계 해산 무정부 사태, 북한 공안 수습 불가능, 수십만 소요 사태, 김정은 전화번호까지 털렸다. 노동당 조직부 내부 대재앙 터졌다. 평양 뒤흔들고 있는 김정은 대역, 가짜 김정은이가 돌아다닌답니다. 북한의 군사 기술 그 이전할 수 없다. 러시아가 북한한테 받은 포탄이 전부 다 쓰레기래요. 전부 다 불량품이고 하니까는 야, 돈 10원도 못 줘 이 새끼야. 뭐 그랬 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러시아는 한국하고 붙어 먹어야지 되지. 뭐 북한 뭐 끝났는데 쟤네들하고 왜 붙어 먹습니까? 자, 중국 공안 북한 정찰 종국 일망타진, 북한이 수백 명과 연관된 중국인 수천 명을 구금했대요. 북한에서.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공안은 공안대로 중국하고 틀어지고, 러시아도 중국하고 틀어지고, 뭐 중국도 북한하고 틀어지고, 러시아도 북한하고 틀어지고, 뭐 그렇습니다. 신의주 노동당 청사에 대형 화재 발생. 이거는 뭐 건물이 녹아내렸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방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달에 북경에 간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시진핑이가 살아있을지 버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거의 통일이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부터 이 블라디보스톡까지 극동지역은요, 중국의 영향권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지금 러시아 전역의 통신 뭐 각종 기업들의 이제 중국 제품이 다 쓸어버렸는데, 트럼프는 러시아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만들어주고 중국 때려잡는데 동참해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빨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한국 기업들을 대거 투입해서 중국 기업들을 러시아에서 씨를 말리는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러시아에 있는 중국 기업들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뭐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러시아도 중국이 가스를 헐값에 후려쳐서 사가는 거에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도 중국의 엄청난 세력을 뻗쳤습니다. 이 탄자 들어가는 동네들 다 중국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중앙아시아가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실질적으로 이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토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한국 기업들을 요 중앙아시아, 뭐 몽골, 극동 러시아,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뭐 이런 데다가 한국 기업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몽골, 극동 러시아의 경제 개발을 도와주면서 중국 기업들을 내쫓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러시아도 오케이고 미국도 오케이 동의를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기업들 자금줄 끊는 작업을 하러 러시아하고 중앙아시아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1월 초부터는요. 근데 한국에 1월 초부터 저기 친중 정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갈아치우는 작업이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오바마 바이든 시절의 부정선거, 트럼프 괴롭히기, 공화당원 괴롭히기 등 불법적인 사법 폭력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 민주당 딥스테이트의 씨를 말리는 작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앱스타인 섬 관련 파일을 지금 공개를 해가지고 미국의 딥스테이트들이 설자리에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미국 내 친중 세력을 지금 청소하고 있고요. 앱스타인 섬이 뭐냐면은, 앱스타인이라는 섬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유괴를 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거기서 성관계 미국의 정치인들하고 성관계 맺도록 하고, 막 음란 퇴폐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뭐 거기서 애들 막 무슨 뭐 끔찍한 뭐 하여튼 그런 짓을 했는데, 그 자료들을 지금 공개를 한대요. 공개하면 이제
미국의 빌 클린턴, 미국 민주당 뭐 이쪽 사람들이 뭐 줄줄이 이제 뭐 다 체포되는 거죠. 예. 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박살나면 한국의 민주당도 같이 박살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르 시스템즈를 언급한 이 부정선거 관련 이 게시물을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리트윗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3일에도 한국이 부정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쓴 글을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리트윗을 했는데 12월 25일에는 성남에 본사를 둔 미루 시스템즈가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글을 또 리트윗을 했습니다. 내년 1월 초에 2020년 미 대선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를 뭐 공개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정선거에 개입한 베네수엘라는 지금 CIA가 공습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다 지금 부정선거하고 연관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2020년에 성남시에서 해킹이 들어와 가지고 미국의 도미니언 서버를 건드려 가지고 트럼프 표 6,400표를 바이든 표로 바꿨다. 그때 IP 주소하고 시간하고 그거를 누가 공개했냐면은 존 밀스 대령이 공개를 했는데 존 밀스 대령이 그거 공개하고 어디를 갔냐면 미 국무부의 사이버 안보, 사이버 보안 그 차관보로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지금 이제 타겟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 성남은 부정선거의 거점이다. 지금 뭐 모스탄 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유엔 심판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6개월 안에 180일 안에 수사가 끝나야 되는데 수사 안 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가 유엔에다가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게 이제 미국 내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이 배신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뭐 하루에 한 개씩 미국의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미국의 언론에서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인, 미국 기업 검열 탄압한 유럽의 이 정치인들 전부 다 5명을 제재를 했는데 비자를 발급을 거부했는데 한국도 이래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 하원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을 문제를 삼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주병기가 그 어디다가 기고문을 썼어요. 기고문을 썼는데 그 기고문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모순을 가리기 위해서 관세 정책한다 하고 뭐 트럼프를 쌍욕하고 비난을 했어요. 그거를 연방 하원의 의원이 번역을 해가지고 뭐 야 이런 이야기를 한 놈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장이야, 쿠팡을 조져 미국 기업을 조진다고 뭐 그래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좌파 언론, 우파 언론 할 거 없이 하루에 한 개씩 그 한국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미국 기업을 건드린다 뭐 이래가지고 한국이 배신했다 뭐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조만간에 조진다는 이야기인데 1월 10일 이후부터 이제 그 조짐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12월 20일부터 1월 10일까지는 뭐 휴가 기간입니다. 연휴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1월 10일 넘어야지 이제 얘들도 업무에 복귀해가지고 한 놈씩 칼질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쿠팡하고 전쟁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이재명도 전쟁 선포했는데 쿠팡의 주주가요,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 얘들이 1경 7천조 원을 굴리는 애들인데 얘들이 쿠팡 주식 2,200만 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2023년도 2023년 8월달 기사입니다. 야, 쿠팡 사태 선 긋는 큰손들 해가지고 이대주주 베일리 기포드 이거 별거 아니야. 일시적 이슈야. 그랬죠. 왜냐면 얘들이 그 가져간 게 3,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얘들이 아니 한국에서 왜 3,000명 가지고 왜 저렇게 난리치나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국정원 통해 가지고 보고받고 아니 한 3,000명 정도 털렸다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3,300만 명이 그 정보가 털렸다고 뻥치고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그 사기를 치고 공갈 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손 봐야겠네. 이래 나오는 거죠. 별일도 아닌데 이거 이 새끼들이 야 미국 기업들 돈줄을 뺏어가지고 중국의 알리테모한테 넘기겠다고 야 아니 칼침 좀 맞아야겠네. 이래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주주를 보면요, 소프트뱅크가 있고 베일리 기포드,
뭐 블랙록, 모건 스탠리, 그린옥스 캐피탈 여기 전부 다 이 친 트럼프 자금이고 그 유대 금융 자본 뭐 이런 애들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소프트뱅크는 일본 자금이고요. 그 쿠팡은 유대 금융 자본과 일본 자금이 투자한 미국 회사입니다. 유대 금융 회사들의 돈줄을 잘라 가지고 중국한테 넘기겠다는 게 이재명과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돈줄이 지금 씨가 마르니까 이재명이한테 야 쿠팡 죽여가지고 쿠팡이 가지고 있는 그 연간 40조 넘는 새벽 배송 시장을 그거 알리테모한테 넘겨 뭐 지금 뭐 그렇게 사전에 모의를 했다고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에 투자된 회사들은 친 트럼프 자본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통 전화를 했겠죠.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한테도 직통 전화를 돌렸겠죠. 블랙락만 1경 7천조 원을 자금을 굴리고 한국의 정시에 30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얘들은 암살팀도 어떻게 데리고 다니고 민간 군사기업도 보유하고 있고요. 정권 전복 환율 전쟁으로 영국 붕괴시켜 버렸고 일본과 중국도 환율 전쟁하다가 겨우 죽다 살아났습니다. 얘들은 국가를 그냥 무너뜨리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블랙락이 한국에 투자한 게 30조인데 뭐 이것만 빼가도 한국의 환율 폭등 증시 붕괴되고 뭐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그 블랙락이 그 전라도 영암에다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하기로 했는데 아니 투자 안 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얘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 한번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 각하 저기 한국의 대통령 중국인이라면서요. 그 이름도 리짜이밍이라고 하던데 그 진짜 중국인 맞아요? 그 어떻게 중국인이 한국의 대통령이 됐다 된 겁니까? 이 새끼들 왜 미국에 우리 돈줄 잘라가지고 우리 사업하는 거 방해하고 중국한테 넘기겠다는 건가요? 뭐 이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아니 그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하라니까는 왜 제대로 처리 안 하고 질질 끄냐고 왜 우리가 이런 거 갖고 신경 써야 됩니까? 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 안 했겠습니까? 빨리빨리 손보라고 왜 양아치 새끼들 아직까지 놔두고 있냐고 합리적 절차 이뭐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제거하라고 뭐 그런 이야기 안 했겠어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뭐 트럼프 대통령 재산이 5조라고 하는데 쟤들은 1경 7천조 원을 돌리는 애들인데 저런 애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돈 한두 푼 후원했겠습니까? 돈 엄청 후원했겠지. 그러니까 바로 전화 돌려가지고 빨리빨리 청소 안 하시고 뭐합니까 이거 우리 비즈니스 하는데 신경 쓰게 만들고 뭐 그런 이야기 분명히 했을 거다. 그러니까 1월 10일 휴가 돌아오고 나면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뭐 판타스틱한 일들이 터질 겁니다. 자 그리고 버티던 김명기 결국 사퇴 특혜 갑질 10가지 의혹 줄줄이. 자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대한항공에서 받은 160만원 상당 호텔 숙박권 이용 요거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영등포소에 고발됐습니다. 대한항공 특혜성 의전 요구 가족의 베트남 하노이 출국 때 대한항공에 의전을 요구했다. 요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뇌물수수 등 영등포소에 고발됐고요. 쿠팡 대표와 오찬 국정감사 앞두고 쿠팡 대표와 고가 식사 70만원짜리 밥 먹었죠. 청탁금지법 위반 서울청에 고발됐고요. 보람의 병원 진료 특혜 요구 보람의 병원의 가족들의 진료 편의를 요구했다. 보장 안 시켜가지고. 자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 추진비 사용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등 동작 경찰서에 이거 고발당했습니다. 장남 국정원 채용 영향력 행사 장남의 국정원 채용 과정에 배우자가 개입을 했다. 자 차남 숭실대 편입 빗썸 채용 관여 김병기 차남의 계약학과 편입 뭐 빗썸 채용에 직접 관여 직권남용 등 이게 동작 경찰서에 고발됐습니다. 장남의 국정원 업무 보좌진 동원 장남이 국정원 경제파트 동양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좌진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기밀이 샜죠. 그래서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이거 아들도 구속되게 생겼네. 서초경찰서에 고발됐다. 지금 배우자도 구속되게 생겼고 김병기도 구속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배우자 구의원 보좌진의 업무 지시 배우자가 단체 채팅방에서 구의원 보좌진의 업무 지시를 했고요.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탈취 배우자가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를 몰래 빼내어 공개를 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동작경찰서에 고발됐습니다.
이거 마누라도 구속되게 생겼고 아들도 구속되게 생겼고 뭐 아버지도 구속되게 생겼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누가 지금 때리냐면 MBC하고 한겨레 그 좌파 매체들이 때려요 이거를. 자, 김병기 관련 비리 의혹을 하루에 하나씩 터뜨리는 매체는 한겨레, MBC, 뉴스타파 등 좌파 매체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거대한 지금 권력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원내대표 선거한다고 뭐 내년 1, 2월 달 내내 뭐 이전 투구하고 싸우고 할 거 아닙니까? 경제는 박살나고 환율은 폭등하고 주가는 빠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무역 보복 들어오는데 이재명이는 어디 갔는지 환율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고 이재명 정권 붕괴되는 거죠. 환율이 폭등하는데 이재명은 통일교 쿠팡하고 싸운다고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이제 무죄 나오겠죠. 민주당의 내란죄 프레임이 완전히 박살날 거고 이재명 지지율 빠지면 선거법 위반, 파기환 성심 날짜 잡히고 100만 원 이상 판결 뭐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무효화되고 민주당은 1,052억 원 이번 선거하고 지난 선거하고 저기 두 개를 같이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 파산하는 거지. 이재명은 대북제재 위반으로 미국 법정에 서게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지 뭐. 그 지금 이화영이가 지금 이화영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이화영을 빼주지를 못하는 게 이화영이는 대북제재 위반을 했기 때문에 한국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바로 미국 법정에 데려간다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이를 풀어주질 못하니까 이화영이는 나는 안 풀어주노 하고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면 초과에 처해 있습니다. 강선우, 김병기 살려주세요 호소했더니 단수 공천 녹취 나왔다. 이제 이거 MBC가 이제 터졌는데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보좌관이 서울시 의원 김경 후보자로부터 금품 1억 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토로한 녹취 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MBC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서울시당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 공천이 한창이던 지난 2022년 4월 21일 김병기 당시 공관원 간사가 공관위원이던 강선우 의원을 의원실로 불러 이 사항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의원은 선뜻 믿기 어려운 행동이다. 금품을 바로 돌려주든지 사무국장에게 맡기든지 공천 배제 컷오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돌려줬어야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돈을 받을 걸 지역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걸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다 하고 지적했다. 김 의원 질책에 강 의원은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 대화에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언급된 당시 강선우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서울시 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김경 현 서울시 의원이다. 일단 이게 녹취록이 터졌으면 김경 서울시 의원은 어쨌든 간 1억을 줬기 때문에 구속이고 공천위원이었고 공관원 간사였는데 어쨌든 간 단수 공천이 나왔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브로커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 돈을 먹었든 안 먹었든 간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공천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다 구속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김병기 구속이고 강선우 구속이고 근데 강선우 그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에서 여가부 장관 하려고 하다가 낙마한 거 아닙니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이런저런 걸로 구속돼.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하려고 하다가 떨어졌는데 이거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돼. 민주당 여기 시의원 구속돼. 그럼 어찌 됩니까? 그 붕괴되는 거지. 자,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이였는데 경찰이 수사하면 이거 뭐 드러나겠지. 이재명이가 통일교 신천지 정치개입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의해서 없어지는 검찰이 이재명 통일교 대선자금 게이트 이거 안 파겠습니까?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만 집중적으로 파가지고요. 이재명 정권이 붕괴되도록 만들겠죠.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 벌금 나오면은 이재명은 대통령이 당선 무효되고 이재명이 서명한 모든 서류가 무효됩니다. 검찰청 폐지안도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검찰이 이재명이 죽일 겁니다. 이재명이 통일교 특검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뇌물, 알선 수재, 배임 등 부정부패 및 경제 관련 비리는요.
여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통일교는 미 CIA 하부 조직이고요. 친트럼프 조직입니다. 지금 친트럼프 조직 그 통일교도 하나 건드리고 이재명이 민주당이 쿠팡도 건드리고 지금 그래 된 겁니다. 이거 얘는 트럼프한테 전면 전쟁 선포한 거 트럼프 얼굴에 침 뱉고 기사대기 후린 겁니다. 이제 이 친트럼프 조직으로 미국에서 압력이 들어오겠죠. 야, 수사 똑바로 하고 FBI에서 수사 똑바로 하라고 경찰이랑 검찰한테 뭐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 아마 미국 애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통일교 특검이 되면은 특검이 증거 조작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구속시켰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리고 특검을 했는데 나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안 믿겠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하라고 특검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 검찰이 이재명이 죽이고 민주당 죽여가지고 검찰청 회복시키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 하겠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그 코너에 몰렸다. 자, 이재명이가요. 국민의힘 이해운을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이해운이가 민주당의 내란 선동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그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손절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이해운을 제명했기 때문에 장관에서 낙마해도 민주당에 입당하지 못하고 그냥 버림받습니다. 정치 생명 끝나는 겁니다. 보수는 아무런 충격이 없지 자발적으로 나가줘서 감사하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운이가 과거에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면서 보수에서 이제 버림받겠죠. 그 민주당 난리 나고 결국 팽당합니다. 내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다. 실체 파악을 잘못했다. 사과를 했어요. 박근혜 이 사람 양다리 걸치다가 양쪽에서 칼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친중 친미 양다리 걸치다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에서 양쪽에서 보복당하고 칼 맞은 거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도 친중 친미 양다리 걸치다가 양쪽에서 칼 맞아가 박살난 겁니다. 문재인 노무현 때 출세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골라가지고 전부 다 비서관, 행정관, 장차관에 앉혀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친중 정책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비상계엄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정보가 사전에 새겠습니까? 안 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간첩 정권에서 출세한 놈들을 다 앉혀놓고 야 저놈들이 반국가 세력이니까는 우리 비상계엄하자. 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게 나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문재인이가 북한에 국가 기밀 남긴 USB를 넘겼는데 그건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살아 있을 때 가서 이게 잡아와 조사를 하라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선거에서 이기고 비상계엄 안 해도 됐습니다. 그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아이 한동훈이가 수사 안 했다고 하는데 아이 그 다 그 거짓말이고요.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거는 그 대공수사권이 그 살아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 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이거 수사하세요 하면은 국정원에서 이게 수사를 제대로 들어갔으면은 뭐 한동훈이가 수사 안 하고 봐주고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비상계엄 하기 전에도 문재인이가 북한에 그 USB 넘긴 거 그거를 간첩죄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뭐 그런 걸 했으면은 그러면은 이 비상계엄 안 해도 된다고. 결과적으로 문재인이 반국가 세력의 핵심이 문재인인데 문재인이는 봐주고 이재명이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게 그 정보 다 새나가지고 다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뭐 이것도 하나의 그런 뭐 이 역사가 흘러가는 뭐 그런 뭐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여러분 이제 뭐 대한민국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끝나가는 게 아니고 이재명과 문재인 정권이 1월 10일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무너질 겁니다. 저 원내대표 선거한다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튀어나오면 당 쪼개지는 겁니다. 경제는 뭐 엉망진창인데 쪼개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프레임 뭐 깨져가지고 뭐 무죄 나오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박살 난다. 자, 근데 이해운을 왜 이거를 저렇게 연정을 하려고 했냐면은 지금 뭐
서류 조작을 해가지고 데이터 조작을 해가지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뭐 40%다 50%다 60%다 그렇게 뻥을 쳤는데 이재명 지지율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데이터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 해가지고 받아보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10%는 실제적으로 10%도 안 되는 거야. 10%도 안 되니까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는 야 연정하자 해가지고 민주당의 저 국민의힘에서 제일 뭐 좀 뭐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게 이해운이야. 그런데 이해운이가 야 이것이 뭐 민주당에서 내란 선동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거를 현수막을 쓰고 했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했다는 거는 그만큼 얘들이 지금 똥줄이 탄다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의 그 지지율이 10% 미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다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청소가 되면요, 한국에서 친중 친북 세력 뭐 딥스테이트 싸그리 없어지는 거고 이제 북한 밀고 올라가는 이제 통일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청소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집안 이게 집기들 가구들 드러내고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바퀴벌레부터 해가지고 뭐 벌레 죽은 것들은 뭐 엄청나게 나오죠. 그 뭐 약치고 뭐 청소하고 리모델링 한번 싹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반중운동하고 대국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많습니다. 절대로 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교원문고에서 쿠팡에서요 16만 2천원에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을 팔고 있습니다. 이 저희한테 사시면 16만원인데요 460페이지고 올컬러 사진첩입니다. 010-2609-2023으로 입금하시고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신한은행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이 책은 저자이신 안재철 대표님이 미국에서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을 돌면서 지난 20년 동안 2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책을 사진을 5만 장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그거를 칼라화한 거기 때문에 한국에 없는 사진이고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2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바이어들한테 선물하시기 딱 좋습니다. 기업에서는 법인카드로 요 쿠팡이나 교보에서 사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선물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너희들이 도와줘서 감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 꼭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쪽에 사시면은 이게 그 기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진전 하고 있죠. 청계광장 앞에서 서울 파리네스 빌딩 앞에서 여기 이 사진전 하는데 기금이 들어가요. 근데 쿠팡이나 교보에서 사시면은 40%가 수수료고 절로 가. 남는 게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